오늘날의 기업가들, 위대한 기업가의 시대가 끝났다고 생각하지 말라. 자유로운 기업 정신이 사람들 속에 살아있다는 것이 사실이라면 지금이야말로 여러분 자신 속에 기업가 정신을 발휘할 수 있는 시기이다. 성공적인 자본가가 될 수 있는 기회가 지금보다 더 많을 때는 없었다. 최근 10년간 우리의 생활을 바꾸고 이용된 새로운 아이디어는 그 이전에 이루어졌던 것보다 그 수가 더 많다. 실제로 기업가 정신은 미국 전역으로 연령에 구애받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퍼져나갔다. 미국의 가장 성공적인 기업가들 중 일부는 젊었을 때 사업을 시작했다. 너무 어려서, 가난해서, 경험이 부족해서 좋은 아이디어를 생각해내지 못하리라는 법은 없다. 다음은 내가 책에서 읽은 성공적인 기업가들의 젊었을 적 이야기들이다. 한 성공적인 기업은 먹는 것을 아주 좋아하는 두 고교생에 의해 시작되었다. 처음에 그들은 롤빵을 만들어 팔려고 하였으나 설비 비용이 너무 비쌌다. 그래서 차선책으로 아이스크림을 만들기로 하고 아이스크림 만드는 법을 가르치는 통신 강좌에 $5를 내고 등록했다. 아이스크림 만드는 법을 배운 그들은 저금 통장을 털고 친척으로부터 돈을 빌려서 버려진 주유소를 싼 가격에 임대해 난생 처음 가게를 열었다. 수년 만에 벤&제리 아이스크림은 $2,700만 넘는 매출을 올리게 되었다. 여러분은 차고에서 회로기판을 만든 캘리포니아의 두 학생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가? 그들은 처음에 $1,300에 달하는 자금을 구하기 위해 폭스바겐 자동차와 계산기를 처분했다. 사업 초기에 그들의 희망은 100여 대의 회로기판을 파는 것이었다. 그러나 컴퓨터 가게를 하고 있는 친구에게 회로기판을 가져갔을 때 그 친구는 회로기판에는 별로 관심이 없고 완전 조립한 컴퓨터라면 50대 정도 사겠다고 말했다. 그 당시만 해도 퍼스널 컴퓨터가 상당히 귀하던 시절이었고 그래서 그들은 컴퓨터 몇 대를 만들었다. 매상은 초기에는 별로 신통치 않아서 동업자 중 한 사람은 너무나 낙심한 나머지 수도원에 들어갈 생각까지 했었다. 그러나 그들은 사업을 그만두지 않았고 매출은 드디어 치솟았다. 그 회사가 바로 애플 컴퓨터로 1년 매출액이 10억 불이 넘는다. 그 두 학생은 스티브 잡스와 스티브 워즌 이야기였다. 이와 같은 성공 이야기는 당신을 두렵게 하는가? 매출이 10억 불이라고? 내가 이 같은 성공을 할 확률은 얼마나 될까? 그러나 확률 때문에 낙담해서는 안 된다. 여러분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인다면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성공할 수 있는 것이다. 또 하나 기억해 둘 것은 여러분이 10억 불짜리 회사를 세워 성공적으로 이끌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그보다 훨씬 적은 규모로 성공한 기업인이 수만 명은 될 것이다. 그런 소규모의 기업 중 하나가 몇 년 전에 색다른 방법으로 시작되었다. 여러분도 아마 신문이나 텔레비전에서 보았을 것이다. 이 이야기는 중세의 연금술사를 생각나게 했다. 그 이야기는 퇴비에서 돈을 만드는 데 성공한 어린이들의 이야기였다. 이 어린이들은 그 지역 사람들이 잔디밭과 정원에 쓸 비료가 필요하다는 것에 착안했다. 하지만 퇴비를 사오는 일이 번거로웠기 때문에 사람들은 비료를 좀처럼 구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 간단하지만 중요한 통찰로 한 아이디어가 떠올랐다. 퇴비를 만들어서 바로 이웃 사람들에게 팔면 어떨까? 부모들의 조언을 받아 그 어린이들은 쇳동을 퇴비로 만드는데 필요한 것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나서 어린이들은 그 지역 낙농업자를 찾아갔다. 그들은 기꺼이 아이들이 소우리를 치우는 대신 가공이 안 된 비료, 쇳동을 가져가도록 허락했다. 그리하여 아이들은 쇳동을 집으로 가져가 퇴비로 만들어 자루에 담아 이웃 사람들에게 팔았다. 열심히 일한 덕택으로 그 사업은 번창하기 시작했고 곧 퇴비는 금으로 변하기 시작했다. 마침내 그들은 돈을 많이 벌어 회사까지 차리게 되었고 회사 이름은 키드코라고 지었다. 아이들은 도움을 받아 부동산에 투자했고 많은 재산을 모으게 되었다. 몇 년 전 로저 코너라는 아이가 한 꽃가게에 들러 돈을 안 받고 일하는 대신 꽃가게에 대한 것을 배울 수 있겠느냐고 물었다. 당시 로저는 12살이었다. 주인의 허락으로 로저는 방과 후 몇 시간과
토요일마다 일할 수 있게 되었다. 2년 후 로저는 주인에게 약간의 임금을 요구했으나 로저가 아직 돈 받기에는 충분하다고 생각하지 않은 주인은 이를 거절했다. 로저는 다른 가게로 자리를 옮겼으나 얼마 안 되어 해고되었다. 그래서 그는 자기 가게를 가져야겠다고 결심했다. 15살이 되던 해 로저는 $65를 투자하여 자기 자신의 꽃가게를 가지게 되었다. 그는 중고 냉장고를 헐값에 사서 꽃을 보관하는 홀로로 사용했다. 자기 집에서 가게를 시작한 그는 최상의 품질과 서비스로 본 명성을 얻게 되었다. 오래지 않아 사업이 번창하여 로저는 자기가 처음 일했던 꽃가게를 살 수 있었다. 그 가게를 수리하고 잘 경영한 결과 그가 두 번째로 일했던 꽃가게마저 사게 되었다. 성공한 기업가인 폴 허키는 좋은 아이디어는 처음에는 좋아 보이지 않고 두 번째까지도 좋아 보이지 않을 때가 많다고 한다. 그는 젊은 기업가에게 사업상의 아이디어가 이상하고 미친 것 같고 애매모호하게 보여도 걱정하지 말라고 충고한다. 이 모든 나이 어린 기업가가 나타내주고 있는 기업가 정신의 중요한 단면은 상상력의 가치이다. 기업은 대기업이든 소기업이든 작은 부족이 아니라 상상력의 부족으로 일을 못하는 것이다. 벤 앤드 제리와 키코드가 작은 부족으로 위축되지 않고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이 허세 부리지 않고 소비자와 가까웠기 때문이다. 그들의 가장 커다란 자산은 정직하고 겸손하게 사업을 시작했다는 것이다. 이로 인하여 사람들은 그들을 신뢰한다. 결국 그들은 보통 사람과 다름없었던 것이다. 그들의 아이디어는 이러한 사실 후에 명백한 장점을 가지게 되었다. 여러분은 왜 나는 그런 생각을 하지 못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가? 물론 여러분도 마음을 쏟으면 생각해낼 수 있을 것이다. 창의성을 주제로 이야기할 때 한 가지 분명히 해둘 것이 있다. 기업가 정신은 사리사욕에 눈이 먼 공격적인 적극성이 아니라는 것이다. 상상력과 창의력이 훨씬 더 중요하다. 여러분은 죽을 때까지 일할 수도 남을 쓰러뜨릴 수도 있다. 그러나 만일 좋은 아이디어가 없다면 실패하고 말 것이다. 좋은 아이디어란 사회가 필요로 하고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는 것에서부터 출발한다. 일을 하는데 필요한 기업가 정신. 우리는 어린 시절부터 나이가 들 때까지 언제나 마음속에 간직한 의문이 있다. 에디슨, 벨, 포드 같은 과거에 위대했던 기업가들도 그와 똑같은 의문을 가졌으며 해답을 구해왔다. 스티브 잡스와 스티브 워즈니악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계속 몽상만 하고 있을 때 자신의 사업을 감히 시작했던 벤과 제리, 빌 게이츠 같은 젊은 억만장자들과 마찬가지로 의문들이 있었다. 그것은 예컨대 다음과 같은 의문들이다. 1. 어떻게 하면 내가 돈을 더 벌어 보다 많은 안정감을 느낄 수 있을까? 2. 나에게 알맞은 일이란 어떤 것인가? 3. 내가 항상 꿈꿔왔던 것은 무엇이며 왜 현실로 옮기지 못하는가? 4. 자영 사업을 시작하면 이런 문제가 해결되겠는가? 5. 만일 그렇다면 나는 어떤 종류의 사업을 시작하고 키워갈 것인가? 이러한 질문에 대해 정직하고 용기 있게 스스로 대답함으로써 보람 있는 일을 시작한 사람들이 많다. 그들은 자신과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경제적 안정을 원했다. 그들은 자신과 자신이 불만과 꿈을 자세히 검토하고 자신의 생활을 자신이 다스리기를 원했다. 그들은 창조력을 발휘하여 자신의 재능을 발전시키고 생활의 권태의 종지부를 찍기를 원했다. 이 사업에 종사하는 우리 친구들뿐만 아니라 동일한 상황에 처해 있는 수천만의 사람들에게 해줄 수 있는 대답은 바로 자신의 사업을 시작하라는 것이다. 크리스 체레스트는 번창한 소매업을 하고 있었다. 그의 부인 주디는 교사였다. 그녀는 주말과 휴일에는 근무를 안 했으나 크리스에게 있어 주말과 휴일은 일주일 중 매상이 가장 많은 때였다. 우리는 얼굴을 마주한 적이 없어요. 우리들의 삶은 각각 다른 방향으로 가기 시작했어요. 우리의 꿈은 함께 일할 수 있는 사업을 하는 것이었죠. 우리 두 사람에게 각자의 직업을 그만둔다는 것은 용기를 필요로 한 일이었죠. 하지만
우리는 우리 자신과 자녀들을 위해 계획을 세웠죠. 우리들의 분리된 생활은 우리의 인생 계획을 위협했고 우리들의 관계를 소원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결단을 내렸지요. 지금 생각하니 함께 일했던 지난 수년간은 우리 생애 최고의 날들이었습니다. 밥과 제키 제인더 부부는 나를 만나기 전에는 메릴랜드주 실버 스프링에서 우아하고 품위 있는 레스토랑을 경영하고 있었다. 레스토랑은 대성공이었으며 식도락가들에게 많은 찬사를 받았고 다나한 취향을 지닌 단골들도 많았다. 그들은 요식 업계가 제정한 5개의 골드컵을 수상했으며 동료들은 밥의 재능을 인정해 그를 워싱턴 레스토랑 협회의 역대 가장 젊은 회장으로 선출하였다. 밥 제인더는 행복했어야만 했는데도 항상 비참하고 피곤했다. 그가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일했던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라 그는 휴가는커녕 단 몇 시간의 휴식도 가지지 못했다. 매일 메뉴를 작성하고 싱싱한 생선을 구하고 품질 좋은 음식을 생각해내고 새 종업원을 뽑아 훈련시키고 실내 장식을 하고 다시 실내 장식을 바꿔야 하는 등 도처에서 스트레스를 받았다. 나는 나의 삶을 되찾을 수 있는 직업을 찾아야만 했었죠. 성공은 했지만 희생은 너무 컸어요. 다른 일을 시작하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었지만 꼭 필요했습니다. 요즘 밥과 제키 제인더 부부는 아메이 디스트리뷰터로서 사업을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그들의 성공은 금전만으로 측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들은 마침내 함께 지낼 수 있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고 두 자녀 로키와 줄리와도 시간을 보낼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이들 부부는 자신의 생활 계획을 세울 수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열정과 재능을 자유로이 사용해 미국 전역에서 더불어 살기 운동에 앞장설 수 있는 것이다. 알 해밀턴은 25년 전 연봉 2만 달러를 받는 숙련된 공구 제작 기술자였다. 돈을 아주 많이 버는 직업은 아니었지만 당시에는 어려운 사람이 많았기 때문에 비록 저축할 수 없었으나 기쁘게 일했죠. 한 번은 아내 프랑과 함께 앉아서 돈이 어디로 지출되는지 알아보았습니다. 우선 기본으로 들어가는 타가비, 차량, 유지비, 주차비용, 점심, 택시비 등을 계산해보니 아무리 열심히 오래 일한다 해도 별 소용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죠. 우리는 결코 저축을 할 수 없었던 거예요. 라고 그는 회상한다. 우리가 많은 돈을 벌고 싶어 했던 것은 아니에요. 처음에는 내가 아이들과 함께 집에 있을 정도의 돈을 원했습니다. 그리고 곧 우리의 작은 사업은 번창하기 시작했죠. 우리는 곧 남편의 수입을 능가할 정도의 돈을 벌게 되었습니다. 사업을 시작하는 데는 용기가 필요했으나 작은 용기와 노력의 결과로 우리는 경제적인 안정을 찾을 수 있게 되었고 더 좋은 것은 우리의 자유를 찾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라고 프라는 덧붙인다. E.H. 에릭은 한창 유명세를 떨치던 연예인이었을 때부터 좀 더 나은 직업이 없을까 하고 생각했다. 그는 다른 사람의 기준으로 보면 성공했으나 그 자신은 만족스럽지 못했다. 연기를 하면 돈을 받았으나 연기를 하지 않으면 돈을 받지 못하죠. 나는 아플 수도 없었고 유급휴가는커녕 연기하는 일을 쉴 수도 없었죠. 연기를 하지 않더라도 품위 있는 생활을 할 다른 방법을 항상 원했죠. 라고 그는 회상한다. 부유하고 권위 있는 일본 가문 태생인 미도리 이토도 자기 직업에서 매우 성공한 사람이다. 하지만 나의 수입은 모두 커미션에 달려 있었어요. 내가 휴가를 얻기 위해 일을 늦추면 내 커미션도 따라서 줄어들었습니다. 에릭과 미도리는 높은 수익을 보장하는 직업을 그만두고 자신의 사업을 시작했다. 처음에는 아무도 그들을 이해하지 못했지만 지금은 이야기가 달라졌다. E.H. 에릭과 미도리 이토의 아메이 사업은 일본에서 놀라운 성공담이 되었다. 그들은 지금 부자이며 인간미도 있고 또한 자유롭다. 막스 슈바르츠는 독일의 뮌헨에서 90km 떨어진 랑게문센이라는 마을의 농장에서 부모와 함께 살고 있었다. 막스가 무엇보다 원했던 것은 자신의 사업을 하는 전기 기술자가 되는 것이었다. 그가 면허를 따기 위한 공부를 마치고 시험을 보려 할 때쯤 그의 사랑하는 누이 동생이 죽는 비극이 그의 가족에게 닥쳤다. 장례식이 끝나고 마음이 좀 안정되었을 때 막스의 부모가 그에게 와서 단호하게 다음과 같이 말했다.
너는 전기기술자 자격시험을 볼 필요가 없다. 너는 우리의 외아들이고 내 누이가 죽었으니 내가 이 농장을 맡아야겠다. 수십 년이 지난 오늘까지도 막스는 자신의 꿈이 사라져버렸던 때의 비탄을 기억하고 있다. 자기 사업을 하고 싶었던 독일의 젊은이가 쟁기를 들고 농장에서 돼지를 키우는 모습을 상상해보라. 막스와 그의 아내 마리안 슈바르츠는 실망 속에서도 그들의 꿈을 포기하지 않았다. 그들은 작은 감자 농장에서 거위 1000마리, 토끼 2000마리와 돼지 사료가 되는 곡물도 재배했다. 그러나 잘 되지 않아 집을 팔았다. 수년간 그들의 꿈은 실현되지 않았고 그들의 목표는 손에 닿을 듯 하다가 멀어져 갔다. 그러나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고 새로운 사업을 할 때마다 얻은 경험으로 많은 것을 배웠다. 지금 막스 부부는 국제적인 유통회사를 소유하게 되었으며 우리 사업에서 최고의 위치에 올라갔다. 감자와 곡식을 재배하는 농장 대신 그들이 꿈꾸던 말 사육, 목장도 소유하고 있다. 그들 최초의 우승마인 크라운 앰버서더는 이미 9번이나 우승했다. 흑인인 마샬 존스는 텍사스 주의 잭슨빌에서 자랐다. 그가 어렸을 때 그의 아버지는 가족을 버리고 집을 나갔다. 마샬의 어머니는 5 아이들과 하반신 불구의 병든 시어머니를 먹여 살리기 위해 일주일에 7불씩 받고 남의 집 청소를 해주었다. 단지 충분한 생활비를 벌고 싶었고 그녀 자신과 자식들의 좀 더 나은 생활을 꿈꾸었던 마샬의 어머니는 공장의 조립 라인에서 위험하고 힘든 일을 하게 되었다. 어머니는 한 번도 화내거나 슬픈 표정을 짓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어린 나로서는 어머니가 우리를 키우기 위해 얼마나 열심히 일하시는지는 알 수 있었죠. 어머니는 아침 일찍 집을 나가 한밤중에 들어오시는 일도 많았으며 몸과 마음이 지쳐 있으셨죠. 한 번은 어머니가 다루던 기계가 고장을 일으켜 어머니의 양손가락이 하나씩 잘라졌던 적도 있었죠. 라고 마샬은 회상한다. 이런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마샬의 어머니는 가족에게 먹을 것을 줄 수 있었고 물려 입은 옷은 기워 입었지만 깨끗했다. 식사 시간에는 식탁에 음식을 놓을 수 있었다. 일요일에 교회에서 돌아와 온 가족이 모일 때면 어머니는 마샬에게 너는 꼭 대학에 갈 수 있을 거라며 확신을 불어넣어 주셨다. 그날 마샬은 그의 어머니가 세상에서 가장 자랑스러운 어머니가 될 것이라는 꿈을 갖게 되었다. 나의 어머니는 나에 대한 꿈이 실현되는 것을 보셨죠. 나는 체육 장학금으로 휴스턴 대학교를 다녔습니다. 4년간 미식 축구를 하고 2년간 야구를 했고 한 시즌 동안 육상 종목을 했습니다. 교육학으로 학위를 받은 후 볼티모어 콜지의 선수로 선발되었죠. 4학년 때 물리학을 전공한 텍사스 출신의 아름다운 셰런다를 만나 결혼도 했죠. 그녀는 집 없는 사람과 동물을 집으로 데려와 먹을 것을 주고 돌봐주기를 즐겨하는 아름다운 마음씨의 소유자였죠. 그 당시 나는 교육과 체육이 세런다와 나의 자식들뿐 아니라 우리 가족 모두에게 좀 더 나은 생활을 보장해 줄 것이라는 오래된 통념에 대한 믿음을 간직하고 있었죠. 마샬은 그의 형제 중 누구보다 많은 돈을 벌게 되었다. 하지만 그의 벽에 써있는 낙서 하나를 보게 되었다. 언젠가는 콜즈를 그만두게 되면 영원히 직업선수일 수는 없을 거라는 내용이었다. 그들 부부는 둘이 교사로 일한들 가족이 늘어나는 생활비를 댈 방법이 없었다. 게다가 나는 나의 이웃에게 모범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어린 흑인 소년 소녀에게 우리도 사업으로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마샬과 세렌다는 1978년 유통업에 뛰어들었다. 그들의 사업은 번창했고 이로 인해 경제적인 여유로 마샬 존스의 가족의 꿈은 실현되고 있다. 그들은 지금 미국 내 흑인뿐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모범이 되고 있다. 이와 같은 사례는 이 밖에도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다. 경기가 좋을 때나 나쁠 때나 수백만의 사람들은 언젠가는 자영사업을 갖기를 꿈꾸고 그중 수천 명이 자신의 꿈이 실현되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 만일 자유기업가 정신이 당신의 마음속에서 꿈틀거린다면, 만일 당신이 경제적인 안정을 희고한다면, 만일 당신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싫어한다면 바로 지금이야말로 변화를 시도할 때다. 물론 여기서 아메이 사업을 권장하는 것은 아니다. 내 친구들 중에는 우리 제품을 쓰지 않는 사람도 있다. 여러 증거들을 보라. 자본주의는 북미와 전 세계를 통하여 위력을 발휘하고 있다.
자신의 꿈이 실현되는 것을 보고 싶어하는 기업가들에게 기회는 최근 어려운 경제 속에서도 많이 있다.